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대목이 다가오고 있지만 봄철 냉해와 가뭄, 여름의 호우와 태풍까지 올해 닥친 이상기후로 과일들이 제대로 크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큽니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노조가 언론 장악의 핵심 인물로 꼽힌 이 후보자는 지역 방송 발전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조 파업이 2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가 시립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 지역 일부 권리당원들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혁신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봄철에는 냉해, 여름엔 호우의 태풍까지 올해 농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목인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농가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금천면에서 30년 넘게 배농사를 짓고 있는 이광희 씨. 추석 대목이 한 달여 남았는데 배밭을 보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8,200제곱미터 농지에서 매년 배 6만여 개를 수확했는데 올해는 절반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가 달렸다면 50% 가지고서 거기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거기서 반 정도. 봄철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나뭇가지에 배가 촘촘하게 맺혀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많은 곳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나주 봉황면에서 40여 년간 사과 농사를 지어온 김용환 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수확량이 3분의 1로 예상되는 겁니다. 농민으로서는 1년 내 자식 같은 농사지요. 애지중지했지만은 또 가을에 와서는 또 보면은 그만한 소득이 안 되고. 정부는 지난 태풍뿐 아니라 봄철 냉해와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냉해 피해지로 나주시 금천면과 봉황면이 지정됐는데 배와 감, 복숭아 등 농작물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주시의 피해 복구비 80%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국세 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30개 항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농업시설과 피해 대비, 농산물 수급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더해지면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여전한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내려진 폭염경보는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이고요.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도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10에서 60mm, 내일 역시 5에서 60mm 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데요.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었는데요. 광주지법도 불수리 결정이 맞다며 공탁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는 특히 가해 기업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논란에서 광주지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됐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우리 정부 돈을 안 받겠다고 했고 정부가 그럼 돈을 법원에 공탁할 테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자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법원이 결정을 내려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칼을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그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아주 강압적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칼을 휘둘렀다가 꺼낸 칼에 지금 자기 살을 베우고 베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일환 판사는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은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정부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했고 이는 공탁관의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판사는 그러면서 제3자 변제 추진이 오히려 손해배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일환 판사는 가해 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해 기업을 대신해 돈을 지급한 이후 가해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인 원고와 대한민국 정부 누구에게도 배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전주지법도 고 박혜옥 할머니와 관련한 공탁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공탁 시도는 번번이 막히고 있지만 정부는 항고를 통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공탁금 관련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국의 언론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이 후보가 과연 지역 방송의 발전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언론 관계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동관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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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방송 장악 의혹을 받았던 이 후보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지역 언론 노조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미디어와 민주주의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에 이동관 같은 인물이 방통위를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는 꼴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유례 없는 동시 해임도 이루어지면서 공영방송 장악이 이루어졌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있었던 4년 동안 어땠습니까?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시도입니다. 지역 방송사들은 전파료 수익과 광고 판매 수익 등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영화를 통한 방송 장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방송사들도 당장의 수익 창출 경쟁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역의 공적 감시 활동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송 광고 결합 판매, 지역 민방 소유 겸용 규제 완화 등 산적한 과제의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동관이 과연 지역 방송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편 언론 장악에 이어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청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인사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 채용 비위가 드러난 사무관급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와 관련된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8살 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과 취업 제한 2년의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2021년 아이들에게 집기를 던지고 기저귀를 갈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 지역 중학생들이 목포 해양대 실습선을 타고 해양 영토 순례에 나섰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방문할 예정인데 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바다의 중요성 등을 직접 체험할 예정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낭을 맨 학생들이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 앞에 모였습니다. 해양 영토 순례에 나서는 전남 지역 중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목포 해양대 실습선을 타고 울릉도와 독도까지 항해를 합니다. 배 안에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과학 실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양 영토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흥미롭게 배우게 됩니다. 평소에 이제 섬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도 많이 타게 되고 이제 울릉도 독도를 갈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막상 뭐냐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고. 울릉도 촛대바위 등 섬을 둘러본 학생들은 독도 앞바다 해상에 정박한 뒤 태극기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 영토 순례는 바다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갈 수 없는 울릉도나 독도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 영토 순례는 목포를 출발해 울릉도와 독도까지 3박 4일 일정. 바다로의 전진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들의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탐방하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임단협 승계를 촉구하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 파업이 2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광주시 3자 모두 교섭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내놔 갈등 해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중증 의료급여 환자 진료 차액 등 공공병원의 공익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9월까지 마련하고 노동청과 의회,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오자 협의기구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시립 1병원 측도 노조가 요구해온 이사장 직접 교섭 등의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항구적인 평화와 국민을 위한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하루 앞두고 낸 성명에서 김대중 정부의 평화, 협력, 화해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 대립의 길로 향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자 민주당의 뿌리라며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김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일부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의 혁신 위에 혁신한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을 위한 광주 권리당원 모임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의 충격과 검사 독재 정권에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며 혁신안은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중대한 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사리 사욕만 채우는 또 지역 패권 장악에만 혈안이 된 일부 광주 국회의원들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경북 고령의 사설 목장에서 암사자가 탈출했다가 사살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에서도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사살당하는 등 대형 야생동물이 관리감독 부실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육을 포기하더라도 이 동물들을 받아줄 적당한 시설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경북 고령의 사설 목장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캠핑장에 있던 야영객 70여 명은 황급히 면사무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자는 사살됐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시의 한 무허가 곰 사육 농장에서 곰을 키우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달가슴곰 3마리는 사살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대형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장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통상적으로 1년에 1회가량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맹수류를 사육하는 데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관리 기준도 같이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탈출 사건도 빈번하게 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곰 사육 농장은 2020년 미등록 시설로 고발돼 벌금을 냈지만 사고 당시까지 몰수 등 조치는 없었습니다. 개인이 사육을 포기하겠다 나서도 대형 야생동물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환경당국은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동물원은 기존 동물과의 합사 문제 등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고 환경청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사료 주고 먹이 주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차원이었습니다. 올해 말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건립되지만 이마저도 너구리 등 작은 포유류 위주입니다. 작은 그냥 포유류들 위주로 지어지는 건 사실 대형 동물들을 위한 시설이 돼버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400마리로 하는데 한 40마리밖에 못 받아요. 대형 야생동물 보호시설과 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좀 확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동물의 평소의 그 생태적 습성을 최대한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사육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형 야생동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보호 대책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공항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만든 제주의 첫 지하차도가 공사 4년 만에 임시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첫날부터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담동에서 제주공항으로 들어가는 편도 5차로 도로.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이 쉽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자치경찰까지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차로와 신호체계가 바뀌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출근 시간 1km 넘게 차가 밀리면서 지하차도 부근을 빠져나오는 데만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이쪽으로는 웬만하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공항 가시는 손님들도 너무 늦다 기사님들한테 뭐라 하고. 정체가 발생한 용문로는 기존 양방향 통행에서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일장 쪽에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지하차도를 통해 우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입구에 안내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좌회전 신호를 받았던 차량들이 뒤늦게 좌회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교차로 부근에서 급히 차선을 바꾸려다 병목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여기에 용담 방면 운행이 막히면서 공항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며 공항 입구까지 붐비게 됐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와 교차로에 진입 금지 표시를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고 도로 안내가 미흡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제주시는 개통 첫날 혼잡을 겪고 나서야 추가 안내 표지판을 달고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 주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운전자분들이 기존의 교통 체계를 생각하시고 운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제주시에서 빠르게 보완 조치를 해서 제주시는 공항 주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예산 280억 원을 들여 4년 넘게 지하차도 공사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반면 광주 전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0.22%, 전남은 0.34% 떨어졌습니다. 반면 서울은 0.27%, 경기는 0.26% 등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0.06%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나마 광주의 경우 지난 6월 0.27% 하락에서 낙폭을 줄였지만 서구와 북구 등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민생경제 지원과 공정과세 실현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장들과의 회의에서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중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하반기에 이 같은 납세자 편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의 철저한 집행 등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광산 아카데미의 산악인 어몽길 씨가 나서 나는 왜 네팔 어린이를 돕는가라는 주제로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1988년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로 전 세계 8,000m 고봉 16자 등정 대기록을 수립한 어몽길 대장은 어제 강연에서 자신의 무사 완등을 도와준 네팔 사람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재단과 학교를 만들어 어린이를 돕는 이유를 풀어냈습니다. 광산 아카데미는 그동안 유시민 작가, 유홍준 교수 등 명사들을 초청해 한 달에 한 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더해지면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여전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 체감 온도는 무려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소나기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내일도 5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나주와 화순, 담양의 낮 기온도 33도 안팎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 해남과 강진에서도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가끔 소나기가 쏟아지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